자, 6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사회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표 보면 표는 회사원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나의 인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회 집단은? 이라는 질문의 조사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무응답자나 복수응답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 보면 무응답자 일단 100명이면 여성이 만약 남성을 1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럼 100명이 다 답했다는 얘기야. 복수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남성 중에서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다른 집단을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만 선택했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성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성 응답자 수는 남성 응답자의 2배니까 남성 응답자가 100명이다 하면 여성 응답자는 몇 명이란 얘기야? 20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000명이다 하면은 남성이 1000명이다 하면 여성은 몇 명? 2000명이다. 현아야 대놓고 엎드리는겨? 현아 맞지? 대놓고 자려고? 미안해 수진아. 수진아 대놓고 자려고? 너무 대놓고 엎드리는데 수진아? 이러다. 현아가 입안이 아닌가? 맞아요. 그치? 지금 아파요. 현아 어딨어? 집에요. 그래. 자, 볼게요. 그러면 남성이 1000명, 여성이 2000명 요렇게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100명으로 두고 풀어도 되는데 100명으로 두고 풀면은 저 소수점이 안 없어져. 안 없어져서 우리는 1000명, 2000명으로 풀게요. 그러면 남성이 이제 1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25.4%는 이 얘기인 거지. 남성 1000명 중에서 25.4%가 가족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명이야 요거? 254명인 거지. 그럼 명수로 바꾸면 1000명 중에서 254명이 가족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를 왜 명수로 바꾸냐면 지금 기억부터 리을 선지로 물어보면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뭐를 물어봐? 수를 물어보지. 그럼 우리 명수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만약에 비율만 물어봤으면 저 비율 보고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 선지들은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또래 집단 해보면 여기는 353명, 여기는 314명, 여기는 79명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1000명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여성 2000명이잖아. 이제 남성이 1000명이면 여성 2000명으로 가정이 된 거지. 그럼 이 35.3%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성 2000명 중에서 35.3%가 가족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얘들 지워주면 결국에는 353명을 곱하기 2한 거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치? 354 요거 해주면 되잖아. 요거 두 개 하면은 705. 그래. 353이 되고 곱하기 2 하니까 요거 두 개 지워지면은 요거 0이 20이잖아. 요거 이렇게 뒤로 가지? 353이지? 곱하기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해보면 얘는 706명 이렇게 나와. 그럼 462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그것도 924명. 얘는 268명. 얘는 102명. 요렇게 명수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 할 수 있겠죠? 요거 할 줄 알아. 기본. 제일 기본. 자, 이제 이거 알고 문제 푸시면 돼요. 볼게요.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그래서 공식 조직. 자,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는 건 여기 4개 중에서 4개 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 뭐뭐 있어?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 있어요? 학교 회사. 그렇지. 학교하고 회사가 공식 조직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학교하고 회사를 물어본 거야. 자, 학교 회사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성은 314명에 79명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더해주면 393명 이렇게 나오네요. 393명. 맞잖아. 그러네. 응. 자, 여성은 268명 더하기 102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보세요. 더하면 몇 명이 나와요? 370명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저거 학교랑 회사 학교랑 회사. 학교랑 회사를 더한 거고 여성 쪽에서도 그렇지. 여기가 학교. 여기가 회사. 여기가 학교, 여기가 회사.
왜냐하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성보다 많다? 맞지? 393명으로 맞아요. 허리 아파.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지금 뭐라고 했어? 1차 집단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자, 여기 4개에서 1차 집단 뭐뭐 있어요, 여러분? 가족, 또래 집단. 그치? 가족, 또래 집단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성이 남성의 2배보다 많은지 해보면 되겠지. 자, 여성, 남성 이렇게 써보자. 자, 여성은 몇 명이야? 여기네. 706 더하기 924. 그럼 더해봐. 706 더하기 924. 더해주면은 1630명 나오지? 남성은요? 남성은 더해주세요. 254 더하기 이거 다 덧셈이네. 더해주면 뭐야? 여기 353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몇 명이에요? 580이 아니라 607명 이렇게 나오네. 607명. 자, 이거의 2배. 남성의 2배라고 했으니까 남성의 2배 해줘야겠지. 남성의 2배 해주면은 1214명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 뭐야? 1214명보다 여성이 많다 이 얘기인 거잖아. 1214명보다 1630명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니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해줘. 누구지? 세아 다시 해줘. 네? 다시 해줘. 다시 해줄게. 자, 1차 집단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여성이 남성의 2배보다 많다라고 했어. 자, 여성은 몇 명이냐? 1630명이야. 1630명. 이거 더한 거는 가족이랑 또래 집단 요거 둘이 더해준 거야. 자, 남성은 몇 명이냐? 더해주면은 607명이야. 이 남성의 2배, 2배. 이 2배는 몇 명이야? 1214명. 이 남성의 2배는 몇 명? 1214명. 1214명보다 많다라고 한 거야. 그럼 맞지? 1630명이 1214명보다 많잖아. 그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지. 그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공식적 사회화기관에 해당한다. 공식적 사회화기관 여기서 뭐 있어요? 4개 중에서 하나 골라봅시다. 뭐예요? 학교. 그렇지. 그러면 학교에 해당하는 사회집단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응답한 사람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 그러면은 학교 남성은 314명, 여성은 268명이라고 대답한 거잖아. 얘네들 더해주면 뭐가 나와? 582명 이렇게 나오네. 자, 전체 응답자의 50%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체 응답자는 우리 몇 명이야 그러면? 남성 1000명, 여성 2000명, 3000명. 자, 3000명의 50%는 몇 명이야? 절반이니까 1500명. 그러면 이 얘기인 거지. 전체 응답자의 50%는 15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00명보다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적지. 500명밖에 안 되잖아. 582명. 그럼 얘는 틀렸어. 50%보다 적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리얼 볼게요. 비공식적 사회 기관이자 2차 집단에 해당한다. 이거 뭐야? 여기 4개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비공식적 사회 기관. 그러면 3개 나와야 돼. 가족, 또래 집단, 회사. 중에서 2차 집단이래. 뭐야 그러면? 회사. 그렇지.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회사. 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는 그러면 회사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도 응답한 사람도 여성, 남성 있겠네. 그러면 회사라고 얘기한 사람 남성은 79명, 여자는 102명 요거잖아. 얘네들 더해주면 몇 명 나와요? 181명 나오겠네. 전체 응답자의 13%다. 전체 응답자 몇 명인데? 3000명이야. 3000명의 13% 하면 몇 명이야? 해봐. 곱하기 100분의 13 하면 없어지면 몇 명 남아요? 390명 이렇게 되겠네. 390명 아니지. 181명이 전체 응답자의 13% 아니지. 이거 어떻게 나온 걸까? 이 13% 왜 어떤 선지로 나온 걸까? 어떤 거 낚여보라고? 얘네들이 더해주면 13%지. 이 비율 더해주면 13%잖아. 저렇게 비율 더할 수 있어 없어? 세로로. 못 더해. 못 더해. 저게 많이 나온 함정이야. 저 비율 못 더해. 왜냐면
저 7.9%는 남성 1000명일 때 나온 7.9%고 저 5.1%는 여성 2000명일 때 나온 5.1%잖아. 분모가 되는 분모의 크기가 같아, 달라? 달라. 저 비율이 산출된 분모의 크기가 다르다고. 그러면 쟤네들이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는 더해지지. 같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도 더해지지. 같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요렇게는 돼요. 아시겠어요? 저거 낚이지 말라고 낸 거야, 저 문제는. 요게 기본, 가장 기본.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문제 나눠준 거 풀어볼게요. 6강. 없는 사람 가져가세요. 물? 당연하지. 왔어? 그럼 우리 반에 확진자 없어? 나도 야, 예나야, 우리 반에 확진 있어, 없어? 많아요. 확진 많아? 고마워. 수업 올렸어. 알파 반에. 그치, 안 돼. 그래, 고마워. 그리고 저기, 다현아, 이거, 뭐지? 학습지 못 가져간 거 가져가. 지금 아니, 이따가. 어디 볼 거냐면, 1쪽, 왼쪽 문제, 2020학년도 6월 모평. 민서도 있어? 22학년도 6월 모평 볼게요. 1쪽. 1쪽에 22학년도 모평.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림은 사회집단 또는 사회조직 A, B를 질문 가나에 따라 구분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가 구성원의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인가? 같은 말로 뭐야? 이익사회인가? 요 말이지. 집단인가? 라면 그러면은 가가 요 지문이니까 A에는 얘라고 하는 집단이 와야 되는데 A는 가족, B에는 종친회가 들어갈 수 있다. 틀렸지? 가족은 본질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이야. 가족이 B에 들어가고 종친회는 본과 성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 모임. 그러니까 종친회가 이익사회지. 그래서 얘네들은 B, A로 바뀌어야 돼요. 틀렸다. 우리 배웠던 것들 사례 나오지. 보면 종친회, 가족 이런 식으로. 자, 나와볼게요. 2번. 나가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가? 이거잖아.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가? 그럼 B에 얘가 들어와야 돼. B가. A에는 회사, B에는 또래 집단이 들어갈 수 있다. 틀렸지? 또래 집단 우리 1차 집단이라고 배웠고 회사는 2차 집단이라고 배웠죠? 얘도 바뀌어야 돼. B, A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A가 시민단체라면 여기가 시민단체야. 3번 선지. 자, 가에는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인가? 한마디로 뭐냐?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공식 조직인가? 그러네. 얘 시민단체 공식 조직이잖아.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자, 여기 나에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 한마디로 공동사회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시민단체는 아니지. 시민단체 이익사회잖아. 아니요. 잘 들어갔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4번 볼게요. B가 회사 내 동호회 뭐라고 얘기했어?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가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가? 한마디로 자발적 결사체인가? 이렇게 물은 거잖아. 그러면 B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아니지. B는 회사 내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 맞지? A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가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인 거네. B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나에는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인가가 들어갈 수는 있지. 다시 여기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지금 B가 있잖아. 회사의 동호회라면 여기 아니오야. 가는 자발적 결사체인가? 라고 물었는데 얘가 아니오래. 그럼 이 가 질문은 못 들어가. 나는 공식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인가? 비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얘는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가가 틀렸어. 자, 5번 볼게요. A가 기업의 노동조합이고 여기 노동조합.
자, B가 뭐래요? B가 대학 총동창회. 자, 가에는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가? 이 얘기는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가? 또는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자, 우리 노동조합 공식 조직이라고 했지? 대학 총동창회도 뭐라고 했어? 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틀렸네. 가가 틀렸어. 나에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집단인가? 그거 들어갈 수도 없지. 왜? 대학 총동창회는 공식 조직이니까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노동조합이랑 그 시민단체랑 같은 그거예요? 같은 그게요 뭘까요? 그 뭐지? 그거요. 뭐요? 같은 그게 뭐야? 우리 자발적 결사체 종류 세 가지 얘기했었죠? 친목 집단 그 그림도 그렸어요. 네, 가운데 우리 시민단체랑 노동조합은 뭐라고 했어?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다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우리 민서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질문 21학년도 수능 이쪽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자 분류해봐라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우리가 다 다뤘던 사례입니다. 요즘은 요 사례만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우리 다 정리한다고 보이겠지. 자, A, D는 공동이익,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분류해봐라 라고 했어. 자, 갑은 평일에는 직장의 노동조합하고 노동조합 밑줄 그었네. 자, 노동조합 공동이익 뭐야 여기서? 공동사회, 그렇지, 이익사회. 방금 얘는 얘기했어. 자발적 결사체이면서도 뭐에 해당한다? 공식조직에 해당한다. 자, 사내, 탁구, 동호회 나왔습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동호회, 저 탁구 치려고 만든 거잖아.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뭐야 여기는? 자발적 결사체. 동호회. 친목 집단, 동호회.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 비공식 조직도 되겠죠? 자, 가족 나왔습니다. 공동이익, 공식 조직 아니야.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 아니지. 아빠가 호적 파버릴게 이렇게 해도 우리 함부로 팔 수 없어. 그치? 가입과 탈퇴 자유롭지 않아요. 자, 대학교 볼게요. 이익 공동, 이익사회. 공식 조직 맞아요.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학교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어? 그렇게 보긴 어려워. 자, 시민단체 나왔어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익사회. 공식 조직이에요. 또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발적 결사체 종류 세 가지 있었어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시민단체 들어갔어요. 이익 집단에 뭐 들어가요? 노동조합 들어가요. 친목 집단에 뭐 있어요? 동호회 있어요. 됐죠? 그럼 볼게. A, B, C, D 이제 분류해야 되는데 A는 기역 아니 일단 제일 쉬운 거 D부터 해보자. D. D에는 안 했어요. 조기축구 안 했어. 알았죠. 자, 조기축구 해볼게요. 조기축구의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익사회. 자, 공식 조직이라고 안 봐요. 얘는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 얘 비공식 조직일까요? 아니에요. 조기축구회잖아. 그냥 마을에서 만든 또는 뭐 친구들끼리 만든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 그러면 D는 뭐예요? D는 딱 하나. 디귿만 해당되네요. 그럼 D는 뭐겠어요? 공동사회. 그럼 D 빼고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은 다 뭐였어? 이익사회였잖아. 그런 게 뭐야? B. 이익사회. 그 다음에 기역, 리을, 비읍만 들어간대. 기역, 리을, 비읍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였어? 공식조직. 그럼 A가 공식조직. C가 자연스럽게 뭐야? 자발적 결사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에는 뭐뭐 들어가야 돼?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자, 그래서 니은 보세요. 가는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이다. 맞죠? 맞죠? 자, 기역 볼게요. 기역부터 비읍 중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2개다. 아니지. 조직 개수 몇 개야? 1개밖에 없잖아. 뭐? 사내 탁구 동호회. 마을 조기, 저기 조기 축구회는 뭐라고 했어? 자발적 결사체. 그림 생각나지?
나만 생각나나?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뭐 있어? 비공식 조직 있었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공식 조직의 성격을 띠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게 여기잖아 여기. 얘네들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랑 노동조합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마을조기 축구회는 이거 아니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 아닌 애들 비공식 조직 아닌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야? 조기 축구회. 오. 아, 선생님, 저 저번에 물어보려던 거 생각났어요. 뭔데? 저게요, 비공식 조직이 원래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애들이 만든 게 비공식 그럼 구성원이 그런 거죠. 아, 이건 지금 집단을 이렇게 분류한 그래서 거고요. 다른 거구나. 네, 집단을 분류한 거고요. 민서가 얘기하는 거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그래서 얘기했잖아.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얘기했지. 그 구성원을 내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집단을 분류할 때. 그러니까 마을 조기 축구에는 여기 들어간다 얘기했잖아. 사내동호 여기고 시민단체 노동자. 되셨죠? 자, D급 볼게요. A는 공식 조직, B는 이익사회다. 이것도 맞네. 그럼 답은 니은디귿 이렇게 될 거고 C는 D와 달리 집단 결합 자체 형성이 목적이다. D가 그런 거지. 공동사회가. 그래서 틀렸어.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자, 오늘 이제 갈 거 70쪽 펴볼게요. 자, 70쪽에는 뭐를 배우냐?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사회구조와 일탈행동 배우는데 크게 두 가지죠. 사회구조, 일탈행동 이렇게 배웁니다. 자, 사회구조는 사회구조가 뭐냐 배울 거고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안 돼. 사회구조의 특징 정도 알아보고 중요한 거 두 번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야. 자, 개인과 사회 관계도 매우 쉬워.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더 누구를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요 차이예요.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사회가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게 저 사회 실제론. 개인과 사회 중에서 아니야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가지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이야 라고 보는 건 사회 명목론 요렇게 나뉩니다. 쓰기 싫으면 밑줄만 그어도 여기 똑같이 해놨잖아. 자, 일탈행동 볼 건데 일탈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 이걸 일탈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 일탈행동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세 가지 배워요. 아노미 때문에 일탈이 나타나요. 아노미가 원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은 나쁜 친구 사귀어서 일탈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맞아. 이 엄마가 그 되게 웃겨. 전화를 하잖아. 어머니랑 학부모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우리 애가 정말 착한데요.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시지.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3학년 때 노래방 다니고 저 코너 좋아하고 저 카페 좋아하고 저 올리브영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더니 화장하기 시작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래요. 그럼 뭐야?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게 차별교제 이론. 그러니까 나쁜 친구 일탈행동하는 집단에서 배워가지고 일탈행동을 해요. 이렇게 보는 게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은 니네 추노 봤어? 빠밤 빠바밤 추노 언년이 알아? 언년아 이거 알아? 못 봤어? 거기 보면 이다혜가 그 노비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 그래서 보면 그 노비 애들한테 노비 너 이제 노비야 하면서 여기다 불도장을 꽝 찍어. 그 노비의 무슨 그 한자를 이렇게 불로 지지는 게 낙인이지. 노비야 하고서 이렇게 불로 쫙 도장 찍잖아. 낙인으로 일탈자야 라고 손가락질 사람들이 쟤는 일탈자야 라고 낙인 찍어서 이제 일탈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게 일탈 행동의 일탈 원인의 이론을 얘기하는 낙인 이론. 재밌어. 다 세 가지 보면. 자, 그럼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 사회 구조 먼저 볼게. 71쪽 봐봐. 자, 사회 구조는 대표적인 게 학교 구조, 가족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는 건 상호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과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성과정 보면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이 발생해 동일한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틀로 굳어지는 게 사회 구조야. 학교 구조 얘기해보면 학교 구조도 니네 예전에 윤리 배우면 막 그러지. 학교라는 게 있어 없어?
없고 그냥 막 가르침을 길바닥에서 막 주기도 하잖아. 막 스승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래 그럼 모여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돌에 앉아서 이렇게 막 가르침을 주기도 하지. 그게 뭐야? 처음으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했어.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동일한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이 반복되는 거야. 교사가 설명을 하면 학생이 그 설명을 듣고, 교사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우면 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역이 방식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틀로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아가 화장실 갈 때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방금도 저기 누구지? 예나가 선생님 저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집에 가면 물어보지 않고 엄마 나 물 먹고 와도 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왜 그런 거야? 안정적인 틀, 상호작용의 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학교 구조, 사회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조의 특징 보면 4가지 있어요. 다 알아. 지속성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오더라도 이 상호작용의 틀은 여전히 존재하죠. 지속성. 자, 강제성 보면은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이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세아가 지금 저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이게 뭐야? 학교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인 거지. 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어디 밖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잖아. 이게 구조에 부합하는 행동인 거야. 오히려 세아가 그냥 나가버리면 저 미쳤나 봐. 야 빨리 임세아 잡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재를 당하거나 뭐 비난을 받거나 이렇게 되죠. 자,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구조 안에서는 상호작용에 정형화된 틀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가 예측이 돼. 왜?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 구조화된 행동 오른쪽에 나와 있죠. 사회구조가 제시하는 행동 방식을 따름으로써 나타나는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 이걸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세아가 갑자기 나갈 거라는 예상은 나는 안 하겠지. 세아가 물 마시고 싶을 땐 나한테 손을 들겠지. 허락을 구하겠지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지. 학교에 오면. 다 이게 정형화되었으니까. 아, 4교시가 끝나면 점심을 먹겠지. 식당에 가서 먹겠지. 선생님이 점심시간에는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다 예상이 되잖아. 자, 변동 가능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 구조도 늘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변동할 수 있다. 우리 학교 구조도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보면 예전에는 뭐 야자를 다 했어? 또는 뭐 학교에서 40-50명씩 있었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또 학교 구조 안에 있는 입시 제도도 과거랑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개인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사회 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인 힘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구조화된 행동을 강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자,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힘이라는 거는 개인 바깥에 존재해서 개인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좌우할 수 없더라. 그러면서 개인에게 구조화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적인 힘, 외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나도 그렇잖아. 마스크 쓰고 싶지 않은데 마스크를 쓰기를 사회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바깥을 벗어나서 사회가 내 밖에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 외적인 힘. 그래서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밑에는 뭐냐면 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개인이 사회를 바꿔가는 측면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이제 사회 실제론하고 명목론하고 다 나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론 볼게. 자, 사회 실제론인데 그 위에 요 밑줄 그어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이거를 밑줄 긋는 이유가 있어. 자, 문두에서 물어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 사회 실제론하고 명목론 물어보는구나.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거 밑줄 긋고 가는 거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사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회 실제론은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사회가 더 개인보다 우위에 있더라. 그래서 우위에서 외제적인 힘을 발휘해서 개인이 사회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고 구조화된 행동을 하더라. 이 얘기인 거야. 자,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래서 실제의 실과 존재의 제를 합쳐서 실제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저게 실제론이라는 게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요거를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이해되기가 쉽지.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 구성원들에게 외재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개인의 바깥에 존재해서 개인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으로 존재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고유한 특성,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 그럼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개인들이 바뀌더라도 사회의 특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지.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 보면은 사회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성하더라. 그게 뭐야? 구조화된 행동을 강요하고 외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러는 걸 얘기하죠. 또 그런 게 있어. 보면 사회는 봐봐 나오네. 구성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돼. 내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 둔원고만의 교사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생각해봐. 우리 여기 국공립이잖아. 선생님들 다 순환하시잖아. 선생님들이 순환하면은 구성원이 매번 바뀌면 거기에 따라 문화도 바뀔 것 같은데 아니래. 선생님들이 둔원고만의 교사 문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둔원고만의 교사라는 구조 속에 그 고유한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은 자 개인의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 자, 그럼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된다? 사회를 연구해야 된다. 왜? 결국에 구조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데 개인한테 영향을 주니까 구조, 사회를 연구하는 게 맞겠죠? 그럼 사회 문제 해결할 때도 뭐를 해결해라?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자, 관련 사상 사회 유기체설 있어요. 사회 유기체설 우리 어디서 했었지? 기능론의 대전제였죠? 자,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거는 사회는 유기체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유기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봐봐. 내가 심장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 심장을 딱 놨어. 그럼 심장이 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 여기 딱 꺼내놓으면? 아니지. 심장은 오로지 내 유기체, 내 몸속에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심장을, 이 부분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개인도 결국에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는 게 사회 유기체예요. 그래서 보면 개인을 그 유기체의 부분으로 비유하면 개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실제론하고 관련 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의는 개인의 의식,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다. 유용하다 나오죠? 우리 계속 마스크 얘기하잖아. 내가 마스크 벗고 싶어, 쓰기 싫어. 그게 개개인의 의식, 내 의식이 있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 사회가 나한테 쓰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지. 그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거. 한계는 뭐야? 사회가 더 우위에 있어. 사회 이익이 더 중요해. 공익이 더 중요해 하다 보면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주의가 뭔데? 우리 집단이 더 우위에 있어. 집단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자, 한계 또 보면은 얘들은 사회의 영향력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동적, 주체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곤란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사회 명목론은 그럼 누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결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개인이야. 이렇게 보는 게 사회 명목론. 명목론은 단지 이름뿐이다. 사회라는 건 이름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렇게 여러 명 모여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 사회라고 부르자. 그냥 이름만 붙였다는 거예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뒤에 단지 개개인의 집합체를 가리키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더라. 이 사회를 결국에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누구야? 개개인이지.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얘는 누가 더 우월하다? 개인이 사회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면 구성원이 바뀌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 뭐도 변한다? 사회 특성도 변한다. 왜? 그냥 사회는 개인의 합이니까. 개인의 합이 사회니까. 공익은 개별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자,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려면 누구를 봐라? 개개인의 특성을 봐라. 그래서 개인의 의식이나 심리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회의 속성, 사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개개인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환원. 본디 되돌리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게 보는 게 명목론. 뒤로 가볼게요. 옆으로.
그럼 얘들은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누구를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개인의 인식 개선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관련 사상 사회계약서 나와 있어요. 사회계약서 정법 뗐지 작년에 정법 때. 자, 사회는 누가 만들었어? 개인들 간의 동의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었어. 사회를 왜 만들었어? 사회를 만들기 이전에 국가를 만들기 이전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지? 자연 상태라고 부르지.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뭐 집행해주거나 아니면 처벌해줄 그런 권력들이 없어. 개인의 권리 보호가 잘 안 돼.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잖아. 결국에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국가는 수단적인 존재지.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권리 보호를 못 해줄 때는 우리가 모두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 개인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서는 사회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더라 라는 보는 점에서 사회 명목론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의 의의는 아까 실제론의 한계랑 반대겠지. 그러니까 실제론의 한계가 명목론의 의의겠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자, 한계는 개인주의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개인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하더라. 이게 당연히 한 점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실제로는 사회하고 개인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 사회. 사회가 개인을 다 우월하게 좌지우지하고 있어. 결국에 사회만의 특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 명목론은 아니야.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 개인이야. 개인이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 사회계약서의 명목론. 명목론에 있자. 다시 얘기해줘, 세영? 아니. 자, 뒤에 개념 플러스 72쪽 볼게요. 72쪽에 기능 갈등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일탈행동 보고 일탈행동만 볼게. 자, 일탈행동 보면 일탈이라는 건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 이게 일탈행동인 거지. 근데 일탈행동의 특성이 시대,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상대적이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과거에 미세먼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KF94 마스크 쓰세요. 이런 일기예보가 나와. 그 다음날 마스크를 안 쓰면 그거 가지고 세아야 미세먼지 많은데 왜 안 썼어? 너 벌점. 너 과태료. 이래 안 그랬지. 그러지 않았어. 그게 일탈행동이 아니었어. 걔네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어때?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물고. 이걸 일탈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럼 이제 상대성이네? 그치?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졌네? 자, 일탈행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은 알 거야. 사람들이 일탈행동이 많아지면 사회혼란을 초래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더라. 우리 3학년에 마스크 안 쓰는 남자들 겁나 많잖아. 대표적인 아이들 알지?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 3학년의 통합과 우리 3학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그치? 근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됐던 행동들이 이제 문제 제기,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변동의 계기를 제공하더라. 영국인가 어디 유럽에서는 이런 게 있대.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종교적인 걸 드러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드러내는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유럽에 히잡을 쓴 여성들이 살아. 히잡이 종교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지. 이슬람교를. 그럼 히잡을 쓴 여성들은 그 유럽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규정에 따르면. 히잡을 쓰고 경찰이 되겠다는 거는 그 사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야. 일탈행동. 근데 얘들 히잡을 썼다고 해서 경찰이 안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해? 우리도 히잡을 써도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경찰에 응시를 해. 그 사회에서 그 사회 규정으로 볼 때 일탈행동이지. 근데 뭐야?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약간 문제 있는데? 히잡을 쓴 여성은 왜 경찰 될 수 없지?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뀌었어. 히잡을 쓴 여성도 경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로 고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 변동의 계기를 제공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하겠지.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일탈행동 왜 일어나? 이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 얘들은 지금 다 원인을 알려주는 거야. 자, 원인을 알려주는 게 아노미, 차별교제, 그 다음에 낙인이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론들의 공통점이 있어. 자, 그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 몇 쪽이냐면 교과서가 자, 여기 교과서 78쪽. 교과서 78쪽 보면 자, 일탈행동은 왜 발생할까요? 하면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들은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타고난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봤다.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개인의 결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본 거야, 과거에는. 일탈은 왜 나타나? 일탈자로 생긴 얼굴이 있어. 유전적으로 그 얼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탈을 해. 또는 개인의 결함이야. 개인의 심리적인 병, 마음의 병으로 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해. 이렇게 보는 게 두드러졌다는 거야.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그만할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준 게 뭐냐면 그거 봤어? 저기 뭐지? 차이나는 클라스 아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다. 이게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많고 그렇다는 걸 다 알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이 범죄학에 있어서 실증주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범죄자는 타고나 범죄자 얼굴은 따로 있어. 이게 이제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의사가 교도소에 가서 사실 범죄자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옴브로소라는 사람인데요. 그 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처음에 보고 골상학을 연구를 하고요. 약간 현상학적인 얼굴 표정이나 뭐 체격을 보고서 그런 것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어떤 얼굴이 범죄자의 얼굴이라고 잘 봐봐. 이런 얼굴이 범죄자 얼굴이야. 이 발달을 하고요. 코가 크고 이마뼈가 돌출되고 귀가 크고 이 사람이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가 높진 않아서 괜찮아요. 병원이 제일 가깝긴 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무섭지 않아? 일탈자 요요. 범죄자는 이렇게 생겼어라는 것을 보여준 되게 좋은 시도이긴 했는데 문제는 연구 방법이었던 거죠. 봐보세요.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그렸어. 아, 이 사람들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범죄를 저지를 때 당시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서 10년, 20년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겠죠. 얼굴도 살도 많이 빠질 수 있고 운동도 못하니까 근육도 쇠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I don't care. 범죄자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저렇게 범죄자들,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했던 거야. 범죄자로 타고난 얼굴이 있어. 유전학적인 거지. 너무하다. 너무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에 막 기초해가지고 이 당시 사회는 어떻겠어? 저렇게 생긴 사람들을 미리 잡아다가 가둬놓는다든지 뭔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겠지.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문서가 너무하다. 어떻게 태어난 거 얼굴 가지고 일탈의 원인을 설명해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이론들의 한계가 드러났다. 방금 얘기했듯이 연구 방법들의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니야. 유전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일탈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해. 그게 후천적 사회적 요인에서 일탈 행동의 발생 원인을 찾는 사회학적 이론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저 아노미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은 사회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거야. 환경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 가지는 그러면은 후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더 하면 화내겠지. 더 하면 화낼 거야. 그래서 아노미로는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